오늘 국회에서는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열립니다. 여러 논란에 국민의힘은 청문회를 보이콧한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국민이 판단해야 한다며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도 청문회를 지켜보겠다고 했지만 여당의 단독 청문회 가능성도 있습니다. 류정화 기자입니다. 범법 행위자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거부합니다. 국회 청문회장이 아니라 수사기관 피의자 자리에 앉아야 할 사람입니다. 국민의힘은 오전 10시로 예정된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청문회의 보이콧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아파트 부정 청약과 부동산 투기, 보좌진 폭언과 자녀 병역 특혜 등 각종 의혹이 쏟아진 데다 자료 제출도 부실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이 판단할 수 있도록 청문회는 정상 개최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국민 검증의 시간을 국회가 일방적으로 빼앗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상적인 청문회가 내일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설득에 실패할 경우 민주당 단독 청문회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회법 50조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맡고 있는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이 회의 진행을 거부하면 여당 간사가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통합 인선의 명분이 약해질 수 있다는 점이 민주당의 고민입니다. 청문회가 개최되더라도 여당 일부에서조차 사퇴 요구가 있었던 만큼 임명까진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청와대 역시 청문회 소명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다시 밝혔습니다. 청문회를 통해서 이해훈 후보자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답변을 할 것이다, 해명을 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JTBC 유정화입니다. 이해훈 후보자 청문회 원래 오늘 예정이 됐었잖아요. 근데 청문회가 지금 못 열릴 것 같다는 얘기가 나와요. 이 이유가 뭡니까? 아침에 저 이제 방송 들어오기 전까지 지금 생방송을 보고 있었는데요.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주장하고 있는 건 자료 제출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라는 거고, 물론 이제 어제 한 5시 정도까지는 제출하기로 했는데 밤늦게 9시 정도까지 늦게 제출한 것도 자신들이 원하는 거에 한 20% 정도, 10% 정도 이 정도밖에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가지고 이제 좀 다투고 있었고, 민주당 쪽에서는 그동안 제기된 많은 언론들에 대한 의혹들이 있었지만 그게 공식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뭐 국가기관에서 제기한 것도 아니고 청문회 자리라는 것 자체가 거기서 반대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반대를 하고 그 반대를 한 다음에 뭐 여론이 됐든 아니면 대통령이나 아니면 이 집행부의 평가가 있든 공식적인 절차가 마련되는데 아예 그 절차 자체를 무시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 아니면서 맞서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지금 청문회를 하는 기재위원회 위원장이 이미자 의원이지 않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국민의힘 쪽 입장이 조금 더 가깝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모르겠습니다. 지금 계속 이제 그걸 가지고 다투고 있다가 진행이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으로 좀 예측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지금 사회권 두고 이것도 좀 논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열리긴 한다는 거잖아요. 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이 명칭이 기재위에서 지금 바뀌어가지고 이제 어려워졌는데요. 그러니까 뭐 일단은 국민의힘 의원 쪽에서는 아마 이해훈 의원이 이해훈 후보자가 자녀와 관련돼 있는 자료는 내가 못 내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자녀와 지금 관련이 돼 있잖아요. 그 부분 가지고 지금 좀 서로 간에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만약에 위원장이 사회권을 행사하지 않겠다 그러면은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쪽에서 그냥 열어도 되긴 되는 겁니까? 사회권 받아가지고? 아마도 이제 간사끼리 아마 협의를 해서 뭐 진행은 이렇게 하게 될 거라고 저는 보고요. 일단 이미자 씨가 이제 국회 재경위원장입니다. 이제 아까까지 봤을 때는 사회를 하고는 있었어요. 지금 제가 들어오기 직전까지 봤을 때는. 그래서 좀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는데, 일단 국민의힘은 여러 가지 뭐 논란, 문제 이런 거 문제 제기할 수 있어요. 그런 대신에 청문회 때 하시면 되는 거지. 그걸 무조건적으로 보이콧하는 게 과연 국민에 대한 책임감을 다 하는 건가라는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해훈 장관 후보자가 어디 소속이었습니까? 자당의 소속이었어요. 국민의힘 소속이었고 국민의힘에서 3선을 했던 의원이었고 뭐 공천도 5번인가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본인들도 그동안에 이렇게 문제가 나왔던 것에 대해서 완전히 본인들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공천을 그 단수 공천을 몇 번이나 주는 과정에서 이해훈 후보자가 본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렇게 문제가 많고 뭐 그 장관을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인물이라면
안에서도 걸른 장치가 있었어야죠. 왜 그동안 그렇게 공천했었습니까? 그러면 지금 문제 제기가 나온 부분이 있으면 이 청문회라는 공적인 검증 과정인 이 단계에서 그 문제 제기해서 해명을 들으시면 돼요. 이해운 장관 후보자도 지금까지 나온 거는 언론 보도를 통한 검증에 대한 시간이었으면 이제 국회의 시간을 넘어갔으면 그 온전한 책임감을 다 하면 됩니다. 무조건 보이콧만 할 일은 아니라고 봐요. 근데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본인들 겸연쩍겠죠. 우리 당 출신의 사람이었는데 우리 당 사람이 이렇게 문제가 많아. 그걸 문제 제기를 또 해야 돼. 그럼 이도저도 못하고 야 이거 우리 당 사람이었는데 이거 어떡하냐? 이거 얘 이렇게 문제 많은데 그러면 우리 당에서는 이렇게 문제 많았던 사람이 계속 존재하고 있었고 정치를 하고 있었다는 거 아니야? 라고 하니까 자기들도 민망하니까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사청문회 열었는데 막 의혹 제기를 해요. 그럼 이해운 후보자가 그러는 거죠. 공천 주셨잖아요. 저에게 이렇게 우리가 할 말이 없는 상황이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렇게 우리 쪽에 있는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 쪽 장관을 맡는다고 하는 것, 또 그렇게 하는 것을 국민들한테 다 보여주는 마당을 깔아주기 싫다. 아마 그런 속내가 더 강한 거 아닌가 싶어요. 네, 지금까지 들여다보면은 지금 많은 의혹들이 지금 이미 제기가 됐지 않았습니까? 뭐 그거는 국민의 눈높이엔 다소간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여론조사나 대통령 지지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사실 별로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미 다 소진한 것 같아요. 의혹은. 청문회를 열었을 때 뭔가 추가적으로 여기서 그럼 한 방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있었으면 청문회를 열었겠죠. 그러면 결국 지금까지 의혹이 제기돼 왔던 거 재탕을 하고 끝나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그냥 이렇게 뭐 밍숭맹숭하게 끝나는 거니까 열지는 못하겠다 하고 저렇게 버티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또 이해운 후보자 입장에서도 국민의힘 정당에 거의 10년 넘게 있었던 분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동료 의원들 시절의 그런 비위 행위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도 알고 있는 게 많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해운 후보자에 대해서 너무 세게 막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데 이해운 후보자는 나만 죽을 것 같아요? 이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청문회를 열면은 그런 게 또 추가로 막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국민의 입장에서는 청문회를 안 열고 그냥 넘어가는 거 오히려 자격 미달이다. 예, 뭐 이렇게 라는 생각을 하는 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진짜 정치 천재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해운 장관 딱 지목하면서 막 논란 쭉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다 국민의힘 시절에 나왔던 그 논란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해운 장관 후보자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청문회가 어떻게 진행되고 뭐 낙마를 하실지 국무회의 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민의힘에 있는 의원들이나 정치인들 한 번씩 장관으로 지목해봤으면 좋겠어요. 줄줄 사탕처럼 나오지 않겠어요, 지금처럼? 그러니까 그만큼 국민의힘은 지목하는 족족 무슨 우리가 어디 이렇게 물반 고기반이라고 하잖아요. 그 물반 고기반처럼 비리 투성이라는 거를 우리 국민께 증빙하는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주진우 법무부 장관 추천합니다. 네, 그러게요. 자기 자녀들은 뭐 할아버지한테 재산 엄청나게 많이 받았던데 보니까 자기도 전국의 땅하고 집들이 다 몇 채더라? 제가 좀 기억이 안 나는데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참 한 가지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김계민 변호사 지적한 부분이 대통령이나 아니면 그 지지율에 이런 데 큰 영향이 없다라고 한 부분에 혹시 국민들이 그런 생각하는 게 있지 않나. 그러니까 저게 저는 안 좋다고 보는 게 어떤 경향이냐면 지금의 국민의힘 계열에서 뭔가 문제가 터지잖아요. 그럼 그럴 줄 알았다 정도. 그러니까 원래 뭐 그런 정도는 그냥 저쪽에서는 터질 수 있는 거지 정도. 그리고 진보적인 어떤 입장을 가진 정당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 그보다 훨씬 작은 게 터져도 크게 더 비난받아버리는 그렇죠. 그런 어떤 가끔 경향들이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에겐 뭐 다행스럽게도 이게 누가 안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해운 후보자를 둘러싸고도 그런 경향이 나타나는 것 같아서 저는 되게 그거는 좀 안타까워요, 사실. 그게 그렇게 봐야 될 게 아니잖아요. 왜 양쪽에 대해서 그렇게 다르게 봐야 돼요. 오히려 더 엄격한 잣대로 봐야 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 걱정되는 부분은 분명히 대통령은 파란색과 빨간색을 가리지 않고 운동장을 넓게 쓰시겠다라고 그렇게 입장을 밝혔는데 누구를 그러면 데려다가 써야 되지 앞으로? 그런 고민이 대통령에도 생겼을 것 같아요. 이해운 후보자가 딱히 이전에 그런 문제가 많이 불거졌던 인물은 아니에요, 정치권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나오면 그럼 뭐
아니 바로 주진우 이런 사람이 만약에 임명이라도 하면 그래서 이거 이 대통령도 고민스러울 것 같아요. 이 상황이. 지금 이미자 위원장이 여야 간사한테 청문회 개최 여부 협의해가지고 오라. 뭐 본인은 이제 그렇게 일단은 뭐 사회권을 자기가 쥐고 가면서 이렇게 주도를 하는 것 같은데요. 만약에 국민의힘이 그냥 보이콧 해버렸을 경우에 민주당이 단독으로 청문회 여는 건 좀 부담스럽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최대한 합의로 가서 어쨌든 자리에는 앉아라도 있게 해서 가야 맞지 않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정말 끝까지 보이콧하면 어쩔 수 없죠.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청문회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또 국민의힘한테 부담스럽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좀 관건이 있어요. 사실은 위원장이 사회를 거부해야지 이제 민주당 간사가 대리를 해가지고 열 수가 있거든요. 근데 과연 뭐 이미자 위원장이 그걸 순순하게 용납을 할지 그게 관건입니다. 만약에 사회권을 이미자 위원장이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놓지 않는 상태로 청문회를 안 열면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게 되면은 청문회 없이 그냥 훌쩍 기간이 오가되어 버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보고 이 이해훈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이 2일에 도착했거든요. 네. 20일 안에 청문회를 해야 되니까 22일까지 해야 됩니다. 그럼 4월밖에 지금 안 남은 거잖아요. 20일이 지나면은 이제 대통령이 그 송부 요청을 하게 되고 거기서 또 추가로 10일이 더 지나면은 청문회 여부와 관계없이 임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시간이 너무 많이 끌어가지고 이 이슈가 좀 국민들한테 물론 피로감도 있겠지만 이해훈 후보자에 대한 안 좋은 이슈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좀 부담스러운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아마 거기까지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요? 아예 청문회 그냥 보이콧 해버리면은 그냥 온통 모든 책임을 다 이재명 대통령한테 밀어버릴 수가 있잖아요. 네. 이미자 위원장이 대놓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기 국회를 지려밟고 이해훈을 이고 가든 꽃가마를 태우든 하시라. 그 선택의 결과는 온전히 대통령 책임이다. 이렇게 말까지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아마도 대통령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려고 하겠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청와대 입장에서 그렇게 크게 손해볼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해훈 후보의 흠결 자체를 국민들도 아시잖아요. 이해훈 후보가 가진 흠결이라고 하는 게 민주당 인사가 아니기 때문에 평가는 이해훈 후보에 대해서 나쁘게 평가를 하더라도 그게 이재명 대통령에까지 뭐 번져서 쉽게 그걸로 인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쪽에서 사람 데려다 쓰려면 어쩔 수 없지. 그건 저는 이게 좋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그런 정도의 인식이 오히려 더 크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청와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논란이 그렇게까지 뭐 부담스러운 논란은 아닐 것 같아요. 민초님께서요. 이미자를 장관으로 임명하지?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네. 차라리 그게 낫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한 번씩 임명해봤으면 좋겠다니까 대통령이. 국민의힘 사람들. 얼마나 비리투성이 당인지 아마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장관 자리를 여러 개 쪼개서 더 만들어 놓자 임명 많이 하게 그런 주장을 한 적이 있죠. 해양수산부도 해양부와 수산부로 쪼개고 네, 재정경제부도 재정부, 경제부 이렇게 쪼개가지고 이미자도 임명해보고 주진우도 임명해보고 근데 그러면 민주당 의원들이 갈 자리가 없잖아요. 문화부 체육부 아닌데 왜냐면 이렇게 비리투성이가 나오면 낙마시키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할 말 있죠. 야 민주당 국민의힘 사람 좀 써보려고 그랬더니 세상에 범죄 소굴이네. 쓸 수가 없겠네. 라고 우리가 논리로 맞설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참. 하여튼 근데 여러 가지 면에서 이게 정치적으로 자꾸 계산을 하게 되면 정치공학적으로 계산을 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마치 정치공학을 계산해가지고 임명한 것처럼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좀 조심스러운 측면도 있거든요. 기본적인 원칙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제1 원칙은 일을 잘하면 된다. 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중도나 보수에서 제일 원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제가 약간 중도나 보수 쪽에 있는 친구들이나 지인들을 가끔 만나면 요즘 이런 말을 합니다. 야, 나는 이재명이랑 완전히 한 배를 탔어. 5년 내내 이재명이랑 같이 가기로 했어.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주식들을 다 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일 잘하면 그냥 난 다 필요 없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해훈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뭐 보이콧을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지금과 같은 분위기 하에서는 임명을 해가지고 이해훈이 살 방법은 임명 받아가지고 일을 잘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뭐 국민의 눈높이에 어느 정도 맞춰주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오히려 실력으로 검증을 받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어쨌든 지금 상황으로는 다음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또 통합형 인사를 하거나 탕평 인사를 했을 때
사실 우리라기보다는 좀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임명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사람들을 쉽게 쓰고 버려버리면 아무도 오려고 하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통 큰 정치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가치의 측면이 좀 있기 때문에 그냥 인사청문 안 하고 낙마를 시키거나 인사청문을 했다고 해서 쉽게 낙마시키면 좀 안 된다. 이거는 한 사람의 뭐 여러 가지 비위 의혹과 관련되는 문제를 넘어서는 큰 차원의 어떤 정치가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원래 그 이해훈 후보자 청문회가 있어야 되는데요. 참, 이거 없어요. 우리 헬마 이모가 안 한다고 지금. 고모. 미안합니다. 고모입니다. 헬마 네. 고모입니다. 예. 헬마 이모 쪽 얼굴은 아니에요. 고모 쪽 그렇습니다. 얼굴. 임씨잖아요. 예. 네. 일단 얼굴 안 닮았어. 마스크부터가 이모 쪽은 아니고 고모 쪽 마스크예요. 어머님을 뵌 적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놀려먹는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쥐가 먼저 인정하고 치고 나오니까 할 말이 없네. 아무튼 헬마 고모가 이걸 보이콧하면서 목리를 부리고 있어요. 잠깐 보세요. 그거 고모잖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러세요? 김영진 의원님, 국회의원 지금 삼선 의원 아니십니까?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야. 위원장 왜 이렇게 위원회를 이따위로 운영을 하십니까? 지난주 화요일날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위원장님이 방망이 두들기였어요. 네. 오늘 10시에 인사청문회 한다고. 그 이후에 간사 간에 협의가 있을 뿐입니다. 국회법에 따라서. 자료제출이 부실하다고 해서 지금 계속 위원장님께서 본인이 방망이를 뚫어놓고 나서 그걸 스스로 부정하십니까? 그건 협의일 뿐이에요. 합의가 아니라. 자료제출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그동안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한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님께. 없습니다. 예. 그러면서 저 뒤에 한동훈, 이상민, 이런 사람들 후보자 자료 안 냈는데 우리는 투덜대긴 했지만 했다. 뭐 하는 거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그러니까 21일 정도까지 이게 청문회가 안 되게 되면은 물리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청문회가 치러지기 힘들다라는 건데 이미자 의원도 저 뒤에 안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핑계를 대는 게 아니 이해훈이 국힘의원 누구 고소한다고 그랬는데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열 가치가 없다. 그건 본인들 생각이고 그거조차도 청문회 과정에서 이해훈한테 들이대면 되는 거예요. 어딜 감히 의원을 갖다가 고소한다고 그랬느냐 고발한다고 했느냐. 이것도 아니고 그냥 가치가 없다고 그걸 자기가 결정합니까? 방망이를 두들겨 놓고? 저 자리에 안 앉아 있으면은 이제 사회권을 양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수가 없으니까 청문회는 진행을 하지 않으면서 굳이 저 자리에 이제 본인이 보이콧을 선언해놓고 본인이 앉아 있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홍근 의원이 짚은 건데 네. 이미 이제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합의가 돼서 위원장이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은 날짜상 그냥 열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위원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콧하고 안 나온다. 그러면 잡혀 있는 그 위원회는 계속 운영이 돼야 되니까 네. 자동으로 그냥 간사가 이게 대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네. 차라리 합의를 안 해가지고 날짜를 안 잡았거나 열질 않았으면은 그냥 계속 시간을 끌 수 있는데 오늘은 어쨌든 열긴 열어야 되니까 네. 위원장석을 비울 수는 없고 그러니까 상당히 좀 곤란한 애매한 상황에서 좀 전략적으로 지금 저게 잘 되고 있는 건가 좀 의심스러운 그런 맥락이 있는 거죠. 왜 나와 있나 했더니 안 나오면은 민주당이 진행을 해가지고 청문회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좀 진행될 막으려고.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머리는 저 헬마 닮아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왜 청문회를 안 하겠다는 건지 그게 제일 이해가 안 돼요. 그 전에부터 이해가 안 되는 지금 상황이라. 기자들 다 의문스러워하거든요. 아니 여당이 아니고 야당인데 공격수잖아요. 네. 그렇지. 그리고 심지어 지금 이제 이해훈 후보자 같은 경우는 여론도 안 좋아요. 맞아요. 이미 드러난 것만 가지고도 청문회로 끝내버릴 수가 있거든요. 한 일주일을 할 수 있어. 그래서 생각이 드는 게 협박당했다. 누구한테? 이해훈 이해훈한테. 후보자한테. 나 이제 뭐 없어. 뒤가 없어 나는. 잃을 것도 없어 이제. 자료가 왔는데 이건 내 자료인데. 그거 말고는 이게 어떻게 설명이 되냐고. 지금 보도 나온 것만으로도 민주당 만약 인사가 저랬으면은 이미 잘렸어. 어쨌든 자기네 당에서 공천을 5번이나 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상 저 자리에 앉아 있게 되면 민주당에서 계속 그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민주당 그 인사청문 위원들도 제가 듣기로는 살살할 생각이 이제 별로 없다라는 얘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맞죠? 예. 그러면 사실 공격 방향이라는 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왜 이렇게 공천을 많이 줘놓고 이제 와서 딴소리 하냐. 그렇지. 그때는 왜 얘기 안 했냐. 그렇지.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앉아 있어도 뻘쭘하고 공격해도 이상해지는 네. 그 상황을 피하는 방법은 뭐냐. 그냥 파토를 내는 겁니다. 그런 상황밖에 안 되는 거 아니냐. 지들이 막 몰아붙일수록 이게 뭐냐 자괴감이 들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서 저러고 있지 않나. 그런다고 안 열 거예요? 뭐 어떻게 할 겁니까? 얘들 뭐 어쩌려고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아마 청문회가 열렸으면은 네. 저쪽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막 공격을 할 거잖아요. 이해훈 후보자가 존경하는 의원님, 제가 그거를 국민의힘 공천 때도 제출을 했습니다만은 그렇지. 공천관리위원회에서는 큰 문제가 안 된다고 했었습니다. 막 이렇게 그런 분위기가 좀 올라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정확한 말씀입니다. 네. 그러면 저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 정치하겠다는 애들이 뭔가 인정할 건 인정해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저렇게 목리를 부리고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하지 마. 니들은 그냥 막 돈이나 벌려고 들어온 애들 같은데 거기 앉아가 그러고 있으니 막판에 몰리니까 이제 궁색하게 변명할 것도 없으니까 파토를 내려고 지금 저러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아무튼 어떻게 뭐 진행은 될 겁니다. 안 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 야당이 역할을 안 하는 건데 진행이 되게 되면 이제 대통령에게 공이 넘어올 것 같은데 국회에서 뭐 의견을 어떻게 내든 대통령이 결정하실 것 같은데 이재명 대통령의 성정상 부적격 판정으로 이렇게 올리게 되면은 아마 국민의 뜻을 따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그래요? 이게 저는 무조건 한다라는 생각. 그러면 부적격 의견으로 달려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그거는. 저는 민주당도 봐줄 생각이 없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인사청문회에서 이제 냉철하게 인사 검증을 하는 건 하는데 대통령이 인사를 냈는데 여당에서 부적격으로 판정을 한다. 그러면 그 사실상 일종의 이제 내전이 되는 건데. 근데 여당이 대통령이랑 싸우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근데 그 부적격을 달 수 봅니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저는 현실적인 말씀드리는 게 맞아. 그게 가능하냐? 네. 저 사람이 자격이 그러니까 그럴 수는 있는데 그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아니 지금 국민 여론 보면은 적절하다가 20%를 못 넘어요. 16이야 16. 네, 그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의 문제로 갔을 때 여당에서 부적격을 달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네. 그럼 대통령이 그걸 보고 판단할 수 있을 가능성도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떻게 해야 될까? 기본은 이겁니다. 네네. 정말 저 사람 말도 안 되는 인물인 것 같아요. 근데 대통령께서 그런 결정을 하셨다면 뭐 이유가 있는 것이고 어떤 장점이 있는지도 본인이 다 보셨을 겁니다. 저는 뭐 여러 문제에 있어서 내가 내 생각과 다른 거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결정이 난다? 오케이! 한다. 그냥 뭐 가는 거다. 그럼 그겁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청문회가 열려야 청문회가 열리고 이제 그동안 제기했던 의혹에 이제 추가적으로 뭐 이제 결정타가 좀 나와야 이게 어쨌든 철회를 할 명분이지. 이게 청문회가 만약에 반쪽으로 좀 진행이 되는 상태에서 민주당이 좀 이렇게 저렇게 좀 의견을 달지 못하고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 철회할 명분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또 들어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강행을 했기 때문에 아무튼 뭐 적격으로 판단하더라도 판단을 안 할 수는 없나? 알아서 결정할 수 있나? 저는 좀 지금은 어떨지 좀 지켜볼 상황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생각했던 것보다 심해가지고 좀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실에서 인사검증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대통령도 저 정도까지 보고를 받았을까? 당연히 모르지. 당연히 모르지. 그건 이제 저희가 모릅니다. 실제로는 이제 알고도 강행했을 수도 있고 이제 모르는데 근데 좀 놀랍긴 하거든요. 저는 뭐가 제일 놀랍냐면 야, 저 당에서는 다들 저렇구나. 저기 통상적인 수준이 아예 레벨이 다르구나. 그러니까 왜냐면 뭐 이른바 이제 유승민계라고 하는 사람들이 저쪽 계열 정당 내에서는 소장파로 불리고 이른바 이제 개혁보수 내지는 뭐 건전보수 뭐 자기들끼리 그렇게 불러서 좀 나은 사람들이라고 평가 분류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유승민계의 대표적인 인물이 이해훈이고. 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인사 방침이 나왔을 때도 뭐 저희 같은 비평가들도 그 첫 마디로 나왔던 거는 야, 그래도 저쪽에서 땡겨 오려면 유승민계가 제일 낫지. 개파 중으로 보면 국민의힘 내에서 갈라서 뭔가 보수의 일부를 떼온다 그러면 그래도 건전보수, 개혁보수 쪽이 낫지. 이해훈 정도면 그래도 소장파 이미지가 있으니까 뭐 대통령 입장에 승부를 걸어볼 만 하겠다. 뭐 나중에 무슨 뭐 내란 옹호 이런 것까지는 몰랐지만
그런 얘기를 첫 비평으로 할 수 있었던 배경이 사실 그거거든요. 네. 근데 뚜껑을 열어봤더니 아 국민의힘의 소장파라는 거는 내가 생각하는 거랑 다르구나. 이게 기본 수준이 다르구나. 많은 걸 소장하고 있더라고. 아, 저 정도가 국민의힘에서는 양심적이라고 평가를 받는구나. 약간 충격이었거든요. 네. 그러면 대통령실은 충격이었을까 아니까 전 그건 좀 궁금하긴 해요. 근데 알았을까 몰랐을까? 세세이는 절대 몰랐을 거예요. 그 명의를 갖다가 아들 명의. 그러니까 저는 이제 와서는 과연 그 믿을 수 그럼 이제 엉뚱한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대통령실은 검증을 안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아이씨 눈물이 날라요. 아무튼 알아서 대통령님이 결정하실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우리는 그 응원하면 되는 것이고 또 사람 됐다가 제대로 쓰실 거예요. 예,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예, 저는 그래서 오늘 인사청문회가 중요하다. 이해훈 후보가 어떻게 돌파를 하려고 하는지 그게 어느 정도라도 이제 국민들한테 납득이 갈 수 있는 수준으로 얘기가 나오는지 그거를 좀 확인해야 될 거고 네. 아마 대통령실에서도 그거를 확인하려고 할 겁니다. 지금 나온 것들 가지고 단순 돌파는 안 될 건데 예. 그럼 어떻게 할 거냐 후보자가 그걸 보고 나서 아마 최종 결정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뭐 민주당이 이거를 부적격 딱지를 붙일 수 있는 가능성은 저는 정치적으로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결국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가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그 후보자의 태도와 해명을 보고 대통령실이 어떤 판단을 하느냐 이 문제로 가지 않을까. 아무튼 뭐 알아서 잘 결정. 그래서 다들 청문회를 왜 안 하는지 지금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야지 언론들도. 이거는. 네. 오늘 이소영 의원도 막 그 열변을 토하더라고. 아니 검증을 해야 뭘 결론을 낼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럴 때는 그 국힘이 얼마나 썩었는지를 우리가 그 사람의 수준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즉 아까 얘기했듯이 나 가만 안 있어. 해봐 어떻게 되는지 같이 죽자. 요거 말고는 도저히 해석이 안 되는 지금 상황이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이 다음 장관으로 이미자 지명해보자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잘 모르지만 증인으로 출석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잘 모르지만 저기 민주당 의원님 말이 맞을 겁니다. 더 했으면 더 했지 덜 하진 않을 겁니다. 뭐 이렇게 되겠죠. 부모님이십니다. 자, 지명놀이. 야, 이미자 올라오면 어마어마할 거야. 나경원도 뭐 한마디 거들던데 나경원을 한번 했으면 어땠을까. 어마어마할 건데 정말. 이해운의 60배는 될 거야. 나경원은. 그렇죠. 아무튼 뭐 저 인물들 그나마 헬마가 얘기했던 대로 유승민계는 좀 낫겠지라고 생각했던 수준이 저 정도다. 댓글에도 나오잖아요. 유승민도 똑같다. 맞습니다. 그렇죠. 똑같아요. 안 돼요. 개선의 여지가 없다. 말씀드리고